까르이스키라고 불리는 고려인들 다 아실 텐데요. 150년 전에 가난과 일제 포갑을 피해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 후손들입니다. 최근에 광주 지역으로 이 고려인들이 다시 대거 이주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이 고려인들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꿈꾸는 고려인 동포들을 임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6월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여객선이 동해항에 도착했습니다. 백길로 장장 18시간을 달려온 이들은 고려인 동포들. 러시아로 건너간 고려인 후손들입니다. 러시아 이주 150년을 맞아 고국을 찾은 고려인 후손들. 이들은 열흘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전국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댄스그룹의 노래를 따라하는 아이들에게서 150년이란 긴 세월의 장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을 자주 왔지만 전남 지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제 기아 자동차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한국이 공업이 이렇게 발전한 줄을 몰랐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황무지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 당시 끌려간 고려인만 17만 명. 하지만 이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며 살아남았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은 고려인들. 월곡동을 중심으로 하나둘 모여 살게 된 고려인이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작은 원룸 보금자리로 돌아온 이 알렉산드르 씨. 이 씨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1월. 3년 전 아내가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들어온 아들에 이어 꿈에 그리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연기 다 나오자면 바쁘지, 돈 바쁘지. 그래 나와서 벌어서 아들까지 둘 나왔지. 아들이도 말하지 매미 든다고 서로 연기 나와서 아버지도 나와서 연기 한국도 보고 노고 매미 든. 힘들었어요? 예, 그래. 구소련 해체 후 극심해진 경제난. 10년 넘게 비행기 공장에서 근무했던 이 씨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한국 скажу. 네, овощи. 고래 사람들 싹 농사질 댕기지. 러시아, 카자흐스탄. 작은 방에는 고단한 이주와 노동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곳에서의 현실도 녹록진 않지만 세 식구가 함께하는 지금 이 소박한 행복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래 많다고 소리.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게 반찬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예. 난생 처음 밟아본 한국 땅. 하지만 이들에겐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엄마나 다 말하지. 뭐 한국 말하지. 너 한국 우리는 뭐 잘해도 뭐 모르지요. 이 나라에 뭐 왔다. 그래 일도 하고 나라에도 보고 다 매매 되지. 고려인들이 급속히 늘면서 거리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는 것. 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마트.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러시아 물건들이 가게를 채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류부터 다양한 식료품까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들에게는 익숙한 생필품들입니다. 보통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런 동그란 빵을 먹어요. 이 빵을 많이 먹어요? 네, 이 빵을 우즈베키 사람들 많이 먹어요. 직접 만들어서 숯불에다가 구워서. 한국 사람은 고추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예.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막 매운 거 먹고 위 아프다고 막 불편하다고 이런 말도 많이 해요. Что у вас здесь на консалгуна вы готовили много? 박나탈리아 씨는 12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은 매달 100여 명씩 광주로 들어오는 고려인들의 생활을 돕는 친구입니다. 이제 좀 도움 필요했으면 사람들 많이 와서 또 물어보고 병원도 같이 가져오고 주립관리소에도 갔다 가고 도와주는 게 해요. 말씀이 되니까. 네. 월곡동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금은 우산동, 삼정동, 신가동까지 고려인 거주 지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평동 산단에 위치한 한 공장. 냉장고 손잡이를 만드는 이 공장 직원 40명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고려인들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른 노동자들 써봤을 거 아니에요? 비교하면 어때요?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일을 시켜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좀 개시를 합니다. 배우려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려인을 쓰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박나자 씨. 그녀의 남동생과 남편 역시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이 15살, 아들 7살. 애들은 새날학교 다녀요? 응? 새날학교 다녀요? 일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요? 조금 어려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최유리 씨. 공장과 집을 오가는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요즘 아빠가 되는 꿈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나와요. 8월 달에 나와요? 예, 지금 임신해서. 금방 됐네. 네. 최 씨는 아내 아이와 함께 광주에 정착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툴고 기술도 없는 고려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야간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국인이 야간을 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고려인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야간은 관리자 빼고는 다 야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고려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고려인 마을 한복판에 있는 어린이집. 아빠공, 엄마공, 애기공, 아빠공.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노래는 그런대로 따라하지만 의사소통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약간의 수업료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었으면 일반 어린이집 가면 얘네들 40만 원, 60만 원 줘야 돼요.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안 받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조금 덜 받는 애들도 있을 거고. 나냐? 나냐? 야근하는 딸을 대신해 오늘은 나주 공사장에 다니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 와이프, 딸도
손자들이 둘. 손자 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시설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에 연구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이 많거든요. 많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언어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지만은 자녀들은 언어를 잘해야지 한국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느리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새날 어린이집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죠.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2007년 문을 연 새날학교. 우즈베키스탄 출신 안드레이 선생님은 자원봉사를 하다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한국말이 서툰 초등반을 맡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이곳은 초등 일반 10명 가운데 8명이 고려인 학생. 지난 2011년 5명이던 고려인은 지금은 36명으로 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이방인으로 떠돌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좀 더 그냥 단지 한국어를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뭐 동기 부여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언어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이렇게 같은 문화 쪽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한 명이 있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 온 지 5년째인 이율리아. 한국말에 능통하지만 일반 학교로 떠나지 못합니다. 한국인 친구는 없어? 있어요. 한 명 있는데 엄마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별로 안 친해요. 왜? 모르겠어요. 안드레이 선생님은 고려인 아이들이 그들만의 울타리에 갇힐 수 있다며 그 대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에게 비전을 주는 센터인데 그 센터가 이렇게 외국인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한국인을 같이 사귀게 만드는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뭐 어떤 상담을 주고 이런 센터가 필요해요. 한산했던 고려인 센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일요일에 고려인들이 센터에 모여 서로의 안부도 묻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주의 고단함을 씻는 시간. 이곳을 이끌고 있는 이천영 목사와 신조야 대표. 다른 지역에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지만 작지만 이런 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갖춘 곳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최근 광주를 찾는 고려인이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증가세가 그래도 한 달에 한 100여 명 정도는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막 아주 찐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저희들도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여 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돕는 건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입니다. 지난해 고려인 지원 조례가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지만 형평성과 재정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제 충분하면 모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42%였거든요. 36.8% 떨어졌어요. 재정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형태입니다. 고려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비자 문제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 방문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온 이로자 씨. 내년 11월이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난 나와야 되지. 아들을 들어오면 난
나와야 돼. 아저씨가 바리스 있으면 내 머리 아프지. 남편과 아들도 문제입니다. 아들은 3년 후에 출국해야 하고 남편만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아버지나 너가 밥도 해줘야 되는데 그 누가도 옆에 여자 없으면 아저씨도 연세가 나가 그 가들 다 나가. 데려간단 말이죠. 내가 데려가야 된다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한데 모였지만 또다시 생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가족이 데려온 사람, 애들 데려와서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비서 끝나서 집에 가야 된다. 그럼 아들 또 다시 학교에서 떼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집에 가 있을 때는 그 아들 누가 봐주겠습니까? F4 비자를 가지고 미성년 자녀를 초청했다가 이들이 19세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가면은 또 최소한 5, 6년 동안 헤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고단한 유랑 생활을 이겨낸 고려인들을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려인이라든지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라든지 또는 한국인과 상당히 친화감이 있고 또 친연성이 가깝기 때문에 이들을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급할 수 있는 고정적인 인력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빨리 재외동포 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문턱을 낮춰주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끊임없는 이주.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끌려 어쩔 수 없이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채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고려인 동포들. 그들이 우리 속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공존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고려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이곳 광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 일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고려인들이 우리 동포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 문제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로 고려인 이주 150년째입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사 연장백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